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이른 아침을 활짝 열어드릴 수익 싹쓸이 프로젝트 공명정주의 수익 싹쓸이 주식 싹쓸이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자, 목요일에 반등 조짐을 보였던 이 코스피가 미국의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날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아침 반등은커녕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미 연준의 매파적 긴축 행보에 뉴욕 증시가 1년 반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토요일 아침 마이너스 2.82%의 하락 마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33,81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2.55%의 급락으로 12,839, S&P 500 지수 2.77%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4,271에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 연준 의장의 발언에 충격과 또 예상보다 부진한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여파에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빅스텝을 여러 번 밟을 수도 있다라고 시사한 것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금요일 2,7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의 현선물 모두 순매도였고요. 금리 인상 기대감에 보험주를 포함한 은행 금융주가 기대되고 있는 모양새였고 원달러 환율이 1,245원대까지 올랐죠. 연중 최고까지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도 920선에 걸쳐지며 금요일 마감을 했는데 곡물값이 고공행진하며 관련 식품주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감과 다음 주의 전략 그리고 종목들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가 좀 불안하실 거예요. 자, 02786-102, 1023번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종목 상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로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명정지 위원님 2021년 베스트 어드바이저 그리고 2022년까지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토요일 낮은 참 길어지고 있는데 자, 뉴욕 증시가 앞서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피해 금요일이었다라는 피해 주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이번 주 한 주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다음 주 또 전략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 테마 장세가 좀 활발하게 이어졌어요. 뭐 지수는 뭐 크게 급등은 하진 않았고 급등락이 좀 반복됐는데 이제 신정부 출범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2주 후면 이제 신정부 출범 기대감이 더 물씬 나올 것 같은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들 제가 지지난주 설명드렸던 하이크 코리아 같은 경우 지금 벌써 바닥 대비 한 95% 가까이 올라온 것 같고요. 100% 육박을 하고 있죠. 이 엑셈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는데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수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차기 이제 윤석열 정부에는 이 디지털 플랫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꽤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순환배 장세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식량 관련주, 곡물 관련주들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사료 관련주 역시 이제 한일 사료라든지 벌써 연상이 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이 지난주부터 전개됐죠. 고려산업이 제2의 한일 사료가 될까는 좀 이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4월 말에 오히려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역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대신 한일 사료는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할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또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역시 철강 가격 상승과 함께 제가 연초에 가장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가장 주시를 했던 업종이 어떻게 보면 철강 업종이었어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실적이 급증하고.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훨씬 더 지금 1분기, 2분기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이 안 가면 어떤 종목이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게 예전에 이제 휴스틸이었죠. 제가
올해 1월 달도 관심 있게 봤던 또 종목인데요. 그만큼 최근 들어 금강, 철강, 제가 1월 달에 이 회장님이 매집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금강, 철강이었거든요. 벌써 한 100%가 넘어가면서 지금 수백 프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4월 말 5월 초까지는 또 계속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전쟁이 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대신 지금은 이제 매수권은 지났죠. 그래서 KG 스틸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이제 쌍용차 인수 얘기 나오면서 KG 그룹 자체가 또 움직이다 보니까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대신 KG 스틸은 쌍용차만으로 가는 건 아니죠.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상태에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 보니까 또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주식을 테마성으로만 연결지어서 매매 전략을 펼치지 마시고요. 역시 종목에 대한 실적,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겸비한 종목들이 해당이 되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만이 또 정상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다음 주 일단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투자자분들이 지금 나스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질 때 나스닥이 6,0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죠. 그때 당시가 721선 바닥권이었거든요. 이 싹쓸이 기법, 대세 상승의 이제 기준점이 721선 부근이기도 하고 바닥권이 또 721선 부근이기도 하죠. 2018년도 때도 한번 터치하고 본격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2020년 터치하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고요. 721선을 향해서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바닥을 향해서 4월 말 5월 초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만약에 나스닥이 11,600포인트대까지 떨어진다. 물론 그 라인대가 순간적으로 이탈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라인대를 터치하고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온다. 그럴 때는 최저 바닥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초 이 라인대를 기다리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020년 10월 28일 이후에 큰 폭의 하락. 자, 이번 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정리와 함께 나스닥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달에 이미 50bp의 금리 인상 미국에서 예상이 됐지만 혹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무너뜨리는 행보였고요. 이렇게 되면 50bp의 다음 달 인상에 이어서 연이어서 5월, 6월, 7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빅스텝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지금 국내 증시 어떠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해결된 건 없어요. 일단 지금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드라마틱하게 해결이 되면 시장에서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요. 평화협상이 다시 재개가 되면. 그런데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조금 더 푸틴 대통령 돈바스 지역 쪽에 이제 전쟁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자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5월 초까지는 조금 더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마 5월 9일 날이 전승 기념일이니까 러시아 쪽에 그러면 이제 5월 첫째 주에서 두 번째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좀 이제 극대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지 않을까.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시간과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이 없어요. 전쟁이 끝나라든지 전쟁이 끝나야지 인플레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신정부 출범이 아직까지는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도 저는 좀 지수가 조정은 좀 받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우증시 어차피 안 봤어요. 떨어질 거 뻔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2주 정도가 좀 지나가면 뭔가 실마리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 외인들은 수급은 좋지는 않지만 내부자 거래의 수급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이 바닥권, 제가 아까 나스닥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하신 분들은 제 방송 설명 잘 들으시면 아마 5월 달 정도 되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바닥을 향해서 지금 내려오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다우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염려되시죠? 어떡하나요? 다음 주 어떻게 해요? 막 걱정되시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하락할 거 좀 예상했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또 안도감과 그리고 정확한 종목 상담을 해드릴지 또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샵 0988로도 저희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지우라고 이름을 보내주시면 또 QR코드를 찍으셔도 바로 입장하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종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흔들리는 지금 봄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4월 종목입니다. 이게 뭐 지난 종목이 아니고 저희 4월 종목 하이크 코리아가 100% 넘는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숙주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9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정지우 위원의 싹쓸이 기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바닥 싹쓸이 주식투자법,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믿고 보는 싹쓸이, 밑보싹이라고 제가 지었는데요. 그만큼 밑보싹 기법 강좌에서 이제 721선 부근 이 부분과 이 쓰리바닥은 절대적이죠. 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빼놓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랑 똑같아요. 맛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찐빵을 먹으려면 안고가 있어야 돼요. 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 맛있죠. 그런데 이 밑보싹에서 721선 부근에 근접했다? 돌파했다?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을 시연했다? 그럼 너무 이제 주식을 편하고도 큰 상승률을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밑보싹 기법 강좌에서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HFR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3월 달에 종목이었어요. 그때 제가 좀 약간 몸이 이때 안 좋아서 잠깐 쉬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G 관련주 중에서 프론트홀 장비를 이제 일본, 니폰 전기 자회사에 또 공급을 해요. 그리고 5G 특화망 장비도 공급하는데 올해 이 부분이 중요하죠. 320억 정도의 대규모 신규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그리고 니폰 전기 자회사에 170억 3자 배정 유증을 한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다.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거기서 또 반대로 투자도 받았네요. 굉장히 믿음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기업이 아니다. 올해 작년도부터 이제 실적이 급증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과 함께 쓰리바닥 722선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공략을 했던 거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722선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는데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요. 차트는 밀집돼 있어요. 여기서 베팅을 했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봤거든요. 한 3월 달부터 봤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베팅하신 분들은 쫙 한 50% 가까운 랠리가 한번 지금 나온 거거든요.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터닝하고 있죠. 물론 지금 위치에서는 바닥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상투를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갔느냐 안 빠져나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다시 HFR이 이번에 만약에 지수 조정 때문에 다시 뭐 3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또 볼 것 같아요. 왜?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721선 부근에 있고 실적이 급증하고 신규시설 투자를 올해 확대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의 실적이 또 폭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죽지 않을 기업을 선택해야 돼요. 죽지 않을 거라는 건 차트가 좀 바닥권에 있으면서 세력들 매수 단가 부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시설 투자도 확대했지만 이제 3자 배정 유중으로 170억이 얼마에 들어왔느냐. 27,000원대에서 들어왔거든요. 27,000원 이하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27,000원 이하는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723 부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공시도 확인해보고 차트도 확인해보고 실적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투자,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진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연예인들 좀 이쁘시고 잘생기신 분들, 매력 있으신 분들, 또 인성도 좋아요. 그만큼 뭐 유재석 씨라든지 인성도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에 좀 논란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딱 봤을 때 굉장히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시거든요. 주식도 좋은 차트가 있어요. 예. 바닥권에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 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격이 벌어져서 꼭대기에 있을 때는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예. 회사가 아무리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아도 이미 꼭대기에 올라간 것들은 너무 나빠 보여요, 저는. 예. 그래서 항상 바닥 관점에서 주식 싹쓸이, 바닥 싹쓸이 이럴 때가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위치고 최고의 투자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 삼성전기를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이 삼성전기는 이 전장용 MLCC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BGA를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요즘에 뭐 LG이노텍이라든지 그리고 역시 또 대덕전자라든지 시설 투자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하죠. 그만큼 이 최근 사장 및 부사장이 고위급 임원을 매수했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에 이 반도체 기판을 지금 뭐 노트북이라든지 애플 그쪽에 이제 공급을 하는 이제 앞으로 한국 국내 유일 업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애플의 공급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 애플카에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애플카 수혜주로도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작년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MLCC 같은 경우는 일단 앞으로 전기차에도 많이 쓰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장용 MLCC 국산화. 아이템만 이제 앞으로 쓸 게 아니거든요. 아직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애플카라든지 전장용 MLCC 국산화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바닥권에서 좀 보신 분들은 50% 정도의 상승 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역시 또 왔네요. 왔어요.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 쓰리바닥 시연했죠. 이날 베팅하는 거죠. 이때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딱 올라왔어요. 그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50까지 올라왔죠. 이때가 이제 MACD 상승 화살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MACD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죠. 다시 이번 돌아오는 이번 주 조정을 받으면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다시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 하단 추세 혹은 720에서 찍으로 내려온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볼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대신 장이 너무 불안하면 조금 더 시간을 지연시켰다가 요 밑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720에서 찍을 때 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네. 그럼 5일선 부근부터 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냥 적당하게 떨어지네. 그러면 하단 추세에 근접할 때 16만 원대에서 볼 수도 있죠.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지금 사장 부사장이 들어왔는데 수급이 좋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올해 예상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월봉 지금 차트는 없는데 상단 추세까지 그어봤을 때 한 24만 원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면 한 26만 원까지 얘기가 나와요. 왜? 제가 딱 차트를 봤을 때 월봉 상단 추세가 추세 상단이 24만 원대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24만 원까지 가면 한 50% 갭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과 차트와 실적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독점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합적인 내용,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식당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한 가지만 갖고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만 맛있다라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도 좋아야 되고요. 가격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서비스가 아닌 말로 개판이다. 직원들이 친절하지가 않다.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좀 그런 또 식당에 가게 되면 좀 맛이 좀 없어도 그래도 맛있게 먹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라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살고 그리고 좀 더
푸틴 대통령처럼 그렇게 전쟁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든 남을 해하는 자는 역시 고의적으로 해하는 자는 우연찮스럽게 뭐 실수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남을 해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결국엔 벌을 받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뭐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바닥권에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저는 부분을 자신 있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지금 이 위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5월 달 전 이제 전쟁이 막바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위기 잘 넘어가면 5월 달에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하반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로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공명정주위원님만의 주말 아침 종목 상담 솔루션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에너토크요. 네, 16,400원에 20%입니다. 예. 16,400원이면 좀 매수가가 높은 편인데 언제쯤 네. 매수하신 걸까요? 전에 잘 가다가 예. 갑자기 그냥 떨어졌어요. 그 제가 이제 거기서 가끔 이렇게 이제 팔았다 샀다 이렇게 했는데 손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뚝뚝 밀려가지고. 네. 근데 이게 다른 어저께는 보니까 원전주들이 어저께 다들 그냥 뭐 한신기 이런 것도 뭐 9%씩 떨어지고 근데 얘만 혼자 네. 불을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그래서 좀 매수가 이상도 올 수 있나 매수가 부근 올 수 있나 대표님께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가장 또 현명한 솔루션을 내어 주실 거예요. 예. 네. 일단 이 에너테크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솔직히 좀 관심주는 아니었어요. 지금 잠깐 좀 봤는데. 원전. 예, 원전주죠. 예, 원전주인데요. 모건코리아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건코리아가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봤는데 사명 변경되고 나서 좀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좀 바닥권에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부분이 아쉬운데 아침부터 일단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대표님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도 이제 시청자분 팬이고요. 전화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에너토크 네. 같은 경우는 이 장점은 있어요. 회장님이 지금 1,400원에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3호 개발 같은 경우도 11,000원대에서 장내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법인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좀 신뢰감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정부 출범하면 또 이제 원자력, 물론 선반영은 좀 돼 있지만 원자력 쪽도 이제 앞으로 좀 소형 원자력과 함께 성장성 있는 이제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대신 당장 실적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단점인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지금 이 720일선은 좀 이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원래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 저 밑에서 봐야 되긴 해요. 2020년도 때 12월 2021년도 때네요. 그때 722선 부근에서 이제 바닥을 시연하고 쭉 올라갈 때 여기서 봤으면 이제 수익률이 한 몇백 프로 나죠. 그런데 지금 16,000원대에서 좀 봤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러면 항상 주식은 자기가 얼마에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밑에서 보신 분들은 큰 상승세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이나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주식 정답이 없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지도 않고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수급과 그냥 재료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땐 너무 큰 상승세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일단 18,000원, 19,000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었거든요. 그 라인대까지 일단 상승세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일단 주포 세력들은 지금 10,000원대 부근이랑 그리고 11,000원대에서 제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회장님하고 그리고 특정 법인이. 그래서 그 라인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저점이지 않을까 예상은 돼요. 그 대신 만약에 그 라인대가 또 깨져버리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또 721선 부근 7,100원대가 바닥권으로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중장기 지지권은 11,000원, 만원대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항권은 18,000원대에서 19,000원대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매도권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단기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일봉상 MACD가 이제 상승 하사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골든크로스와 함께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21선 돌파와 함께 강세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반등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에너토크 공시를 봐야 돼요. 공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장님이라든지 사모개발이라든지 이런 특정 세력들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좀 안 빠져나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안 빠져나가게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 시청자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바닥에서 매수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721선 부근 2021년도 1분기 때 저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집중적으로 거래량이 터질 때 노리시게 되면 수백 프로의 상승률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서 조금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닥권에서 크게 한번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그러시면요. 예. 어저께 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뭐 그러니까 18,000원, 19,000원 막 증권사 그 애널님들이 이렇게 예.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도 막 네. 겁이 나서 예. 혹시 단기로 짧게 그 저항대가 얼마쯤 되나요, 대표님? 네네. 아, 단기 짧게요? 그렇다라고 네. 하면 일단 네. 지난주 이제 고점을 보면 여기서 15,000원대에서 살짝 저항받고 좀 내려왔었어요. 15,000원대. 네. 아무래도 네. 제가 볼 땐 15,000원대 초반대 정도가 그 부분이 약간 저항권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일단 돌아오는 이번 주 장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신 이제 차트는 지난주 일봉 봤을 때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가가 좀 약하고 5일선이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기간 조정권으로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 형성되는 부분을 보고, 만약에 시가가 약하다 그럼 조금 더 경계해가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장이 안 좋은데도 지수 급락하는데도 시가도 강하고 괜찮네? 그러면 15,000원대 그냥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한 18,000원대까지 조금 더 높게 예.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도 가능한가요? 네. 뭐 일단 저는 그렇게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네. 왜냐면 원자력 관련주가 선반영은 좀 돼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목표치까지 봤을 때는 거기까지도 한번 목표치를 잡아볼 수는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 그 주 네네네. 후반에 그래도 참 네. 잘 간 편이었는데 다음 주 초반에 움직이는 거 보고 얘기해 네. 주신 대로 좀 잘 짜시면 될 것 같아요. 18,000원, 19,000원까지 일단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경종위원님의 팬분들께서 이렇게 전화랑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정주 위원님께서 시청자들께 네. 팬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네. 문자로 볼게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근데 이분께서요, 수익이세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또 수익 소식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2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요일의 종가가 24,950원이고요. 자, 매도 관점 부탁드려요. 라는 겁니다. 자,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솔루션 내어주실까요? 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수익권이라서 좀 다행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 자원 개발도 좀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좀 봤을 때 그렇게 뭐 바닥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뭐 퍼가 20배, 30배를 기록한다든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봤을 때 721선 부근은 원래 이 부근이죠. 저 밑에 19,000원대, 18,000원대. 18,000원대가 이제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22,000원대에서 좀 봤다는 건 조금 높은 가격에서 본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강한 저항권이 일단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25,000원대. 거의 이제 단기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900원. 조금 더 이제 목표치를 길게 잡으면 28,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월봉 차트는 아직 꼭대기권에 있지 않습니다. 장기 평선 아직 돌파도 다 못했어요. 만약에 향후 이 200개월 이평선이죠. 28,000원대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반등을 4만 원대까지 열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MACD 0을 돌파하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이제 막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월봉 차트도 밀집돼 있죠.
아직 꼭대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죠. 2007년도 때처럼 이렇게 이격이 쫙 벌어졌을 때 그럴 때는 좀 더 과열권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 시도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만약에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선이 첫 이탈된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지수가 그렇게 상승 탄력이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이득 실현했다가 다시 22,000원까지 뭐 내려온다. 그러면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수 우량주들이 막 5월 초반때까지는 날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드라마틱하게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갑자기 이제 전쟁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만큼 항상 주식은 더 갈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매매 전략을 잘 짤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의 바닥은 18,000원대에 있다는 거,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일단 단기 저항권, 지지권, 그리고 목표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8,000원에 그 지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예, 네네. 자, 그리고 또 목표가 그 저항선까지 잘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4058님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전화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주말입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아가방 컴퍼니고요. 네. 4,860원에 30%요. 예. 아가가 있으세요? 아니요, 딸이 하나 있는데. 오, 예. 요번에 대통령 윤석열 그 인수위원회가 출산 관련해서 한번 얘기가 나와서. 네. 실적도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미리 들어갔는데 지수가 전체적인 지수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출산율과 관련한 그 지원 정책 그것 때문에 그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그것도 그렇고 예. 실적도 작년부터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좋아질 걸 예상하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증시도 안 좋고 예. 하니까. 근데 그건 제가 못 봤네요. 예. 예, 이제 어떻게 이분 잘 매수를 하신 걸까 궁금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가방 컴퍼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15년도 때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2014년도 때 이후에 바닥에서 그때 당시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때 왜 했을까? 결국은 그때 매각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기업의 매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번 랠리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한번 이제 저출산 수혜주로도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그 전에는 2010년도 때였나요? 그때는 이제 저출산 수혜주 박근혜 테마주로 해가지고 쫙 한번 또 큰 랠리가 나왔고요. 엄청난 랠리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테마성 혹은 매각제로 이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적 모멘텀이죠. 무엇보다 이제까지 실적이 안 좋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보고 계세요.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대폭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일단 아기용품 관련주, 저도 아가방 컴퍼니, 저도 아들 2명 있는데요. 많이 썼었어요. 일단 뭐 좋더라고. 옷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데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실적이 급증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차트상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 한 가지 좀 단점은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주포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5년도 때 왜 봤느냐? 대표이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수급이 전혀 없어요. 뭐 회장님이 들어왔다든지 대표가 들어왔다든지 기관 쪽에서 대량 매집이 이뤄졌다든지 그게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2015년도 제가 좀 더 좋아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쉽게도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한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아가만 컴퍼니 같은 경우 지금 720선을 2020년도 4월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 라인대가 매수권은 맞아요. 그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쭉 랠리를 이제 맛볼 수 있었겠죠. 지금 위치에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4,860원대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원래 거기서 보는 게 아니에요. 720선 부근에 이제 4,000원 이하, 이 3,900원 이 부근 라인대 터치를 할 때 여기서 봤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매수기를 포착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지금도 수익권이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실적 대비는 그렇게 막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400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만약에 돌아오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만약에 60일선이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9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그리고 바닥권은 3,000원대 후반대, 3,700원대에서 3,900원. 이 부분이 좀 바닥권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기 이제 저항권, 그리고 목표권은 4,900원. 거기에서 일단 저항권이에요. 거기서 일단 단기는 한번 경계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당장 뭐 저출산 테마가 그렇게 막 엄청난 지금 뭐 정부 정책 수혜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1순위로 저출산 대책을 꼽을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지금 인구 감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출산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는 안 되죠. 제가 대통령을 해야 될까요? 농담인데요. 네, 그만큼 이 아가방 컴퍼니는 저출산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뭔가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핫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기 돌파하게 되면 나중에 5,600원대까지 일단 바라보는 전략 그렇게 바라보시고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지나간 내용들, 수천 개 되는 종목들이 머릿속에 입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딱 물어보시면 딱 그때 기억이 딱 되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오늘 됐으니까 아마 또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좋은 기운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많이 도움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님과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메시지 볼까요? 위원님, 834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LB루셈. 12,600원에 비중 25%고요. 이분께서 지금 많이 이제 손실이신데 걱정되신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많이 빠졌는데 도움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LB루셈 하면은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 좀 보고 계신 종목인가요? 어떠세요? 예, LB루셈은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거든요. 예. 근데 LX 세미콘 쪽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예전에 실리콘웍스죠. 근데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요즘에 너무 잘 나가요. 앞으로도 너무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고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아요. 대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퍼가 한 20배, 30배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배 초반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부터 이제 고객을 다변화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LB루셈은 차트상으로도 좀 바닥권에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지수 조정에도 그렇게 큰 폭의 등락은 없죠. 왜? 최대주주 지분율이 거의 한 80%를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대주주가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하이급 코리아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80%를 육박하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그만큼 최대주 지분율이 높다는 건 실적도 좋고 죽을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9,800원대 부근이 중간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위에 13,000원대 부근이 역시 일단 저항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되면 아마 1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펄을 20배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6,000원 이상, 18,000원, 19,000원대까지도 아마 올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은 추격 매도보다는 역시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 반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가지고 계시네요. 예. 괜찮네요. 예. 예. 추격 매도보다는 그 지지권 확인하면서 저항권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LB루셈을 주신 시청자님 감사드리고요. 공명정주위원님의 종목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평일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공명정주위원님만의 종목 상담이요. 자, 다음 주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싹쓸이 포착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삭스리 포착 종목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주말 아침,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또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는 종목 AS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고 우리 증시도 흔들리지만 지금 믿고 보는 우리 주식 삭스리 아니겠습니까? 하잉크 코리아가 거의 100%의 상승률에 도달했습니다. 금요일에 상한가 보였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상한가를 어려운 시장에 보여주고 있네요. 또 금요일에 또 마침 상한가 소식입니다. 몇 달 전 종목이 아니고요. 4월 종목이에요. 이번 달 종목이에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100%의 수익입니다. 자, 든든합니다.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네이버랑 좀 비교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 터질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100% 가까이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한 150% 정도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왜? 그 밑에서부터 좀 봐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하잉크 코리아 이제 경고 종목 지정이 됐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숨고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가집니다. 물론 뭐 이변속으로 그냥 막 더 급등해서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 경고 종목 지정되면 정상적인 숨고르기 과정이 좀 펼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5월 달에 이제 신정부 정부가 출범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얘기가 또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취임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관심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조건 거의 다 보면 주식은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기업들이 그다음에 2차 상승 파동 나오면 3차 상승 파동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차 상승 파동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 받았죠. 2차 상승 파동이 나왔죠. 아마 기간 조정이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걸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일 좀 지나가면서 5월 두 번째 주 디지털 플랫폼 이제 신정부 출범하면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마지막에 3차 상승 파동, 피날레를 장식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3차 상승 파동 나올 때가 가장 강한 탄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저 밑에 11선, 이제 11선 가격대도 이제 주가 올라오면서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기는 11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급등이 아니라 거의 폭등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 분들께서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솔루션 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살펴봤습니다. 수익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네이버와 비교하면서 참 간편 결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하잉크 코리아가 좋은 성적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엑셈인데요. 이 종목이 바로 지난주 종목입니다. 매수가 4,685원에 최고가 4,985원이니까 이번 주 내내 좋은 성과를 보인 셈입니다. 바로 따끈한 지난주 종목이었어요. 예, 이 엑셈 같은 경우는요. 이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 중에서 좀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관련주 중에서 할 만한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뭐 주민터널 이런 기업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실적과 뭐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거든요. 가격 매력이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 엑셈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력도 좀 있고요. 삼성전자 쪽에 이 테일러시 앞으로 이 공장 증설하죠. 삼성전자. 그쪽에 이제 공급 수주 가능성도 있죠. 왜? 오스틴 공장에 역시 수주 납품을 하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핵심 수혜주죠. 그런데 K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 쪽에도 이미 뚫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내 DB 이제 성능 모니터링 관리 솔루션 1위 업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또 부분 중에 하나이죠. 항상 1위 기업은 잘 죽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뭐 인플레랑 상관도 없고요. 글로벌 경제, 경기 뭐 이런 부분들하고 상관없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엑셈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꼭대기권이 아니에요. 밀집 국면 속에서 이제 장기 평선 뚫고 월봉상 적산벽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막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도 꼭대기 아니죠. 재무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4,600원대에서 이제 14만 주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기타 법인 쪽에서 4,800원대에서 역시 10만 주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싹스 기법으로 제가 포착을 했을 때는 이날이었습니다. 2021년도
이 3월 달 부근에 쓰리바닥, 제가 아까 쓰리바닥 722선 부근에서 포착을 해라 그 얘기를 해드렸죠. 삼성전기도 그랬고요. HFR도 그랬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제가 포착을 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중장기 이평선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러시아나 뭐 인플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떨어진다. 관련 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전쟁이 러시아가 나든 말든 인플레가 올라가든 말든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 관련 회사들은 기업들에 그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업종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떨어진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봐야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수 급락해도 굉장히 잘 버티죠.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주도주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겁내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 더존비존을 제가 바닥권에서 6,000원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크게 14만 원까지 날아가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안정적이고 글로벌 기업에 공급을 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미국, 중국, 일본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시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거의 제2의 더존비즈온까지 기대가 되는 이건 종목, 야심찬 종목입니다. 앞서 그 증시 포인트 얘기해 주실 때 신정부 출범 기대감, 디지털 플랫폼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소형 철강 강세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참 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이 예. 금강철강인데 중소형 철강주 선별적 초강세의 바로 이 주인공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강철강 빼놓을 수 없죠. 올해 초에 아주 야심차게 선보였던 종목이었는데요. 예.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달 좀 바닥권에서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요. 왜? 회장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기업 중에 하나죠. 회장님은 사랑이죠. 일단 그만큼 금강철강은 지금은 좀 과열권에 있어요. 철저하게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금강철강 왜 올해 1월 달에 제가 관심 있게 봤느냐? 6,700원대에서 주포 세력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721선 바닥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받는 건 겁낼 필요가 없죠. 왜? 바닥권이니까. 세력들 매집 단가 이하로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랠리 나오죠. 랠리 나올 수밖에 없죠.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업종. 제가 가장 사활을 걸어서 1월 달에 설명드렸던 업종, 작년 연말 철강 업종이었어요. 너무 실적이 좋다. 이 철강 업종에 안 가면 어떤 게 가겠느냐? 그게 대표적인 게 휴스들이었죠. 그래서 퍼가 뭐 3배 이하, PBR 0.2배 이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종인데 일단 지금은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증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이렇게 가는 종목은 가고요. 우리가 선별적인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자, 3가지 AS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 주의 종목은 다음 주에 어떠한 종목으로 또 빛을 발하게 되게 될까요? 자, 2종목 준비해 주셨죠? 예, 오늘 좀 좋은 종목 갖고 왔는데요. 이 대덕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드려보려고요. 예전에 이제 반도체 윤석열 테마주로도 움직였죠. 그런데 이 대덕전자의 지주회사거든요. 회장님이 6,700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수백만 주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들어왔죠. 올해 대덕전자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작년도에도 좋았지만 시설 투자를 또 확대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FCBJ 또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고 무엇보다 자산가치 대비 또 현저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대덕 같은 경우 자세히 제가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M10W 연간 베스트 대상 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덕의 필요성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요. 다음 종목 2번째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예,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하나투자증권은 최근 들어 제가 이 종목 너무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왜? 최대 주주가 5,600원대에서 5,600만 주가 들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기금이 1,100만 주 들어왔어요. 250일 동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데 주포 5명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시간에 나니까 좀 급등했죠.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M10W 연간 베스트 대상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2번째입니다. 자, 왜 가격 전략은 안 알려드리나요? 바로 9시에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아쉬움을 9시에 공개 방송에서 또 어떤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지금 하이크 코리아가요. 제가 바닥 대비 관심 있게 보고 나서 155% 올라왔거든요. 혹시 뭐 1000% 가는 거, 1000%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만큼 또 제2의 하이크 코리아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믿고 보는 싹쓸이, 상승률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좀 신뢰감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또 지난 뭐 제2의 뭐가 있을까 했는데 또 하이크 코리아가 이렇게 터져서 아쉬운 분들 괜찮아요. 또 저희 또 제2의 하이크 코리아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오늘 9시에 공개방송 MTN밴드 검색하셔서 방송 예정인 공명정주위원회 사진이 방송 중으로 함께 9시에는 변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보신 분들은 정말 속상하셨을 텐데 공명정주위원회를 보면서 거의 뭐 초월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주말입니다. 편안하게 봄날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주식 싹쓸이. 싹쓸이.